안녕하세요. 박재입니다. 3분으로 세상 읽기. 네, 이 고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좀 어렵지만 그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3분 고전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 세상의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을까요? 예? 손흥민에 대해서 한번 고전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워낙 유명한 선수라 팬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저는 스포츠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이런 선수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계적인 선수고, 이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특급 선수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연봉이 한 150억 되나요? 거기에 CF 촬영까지 하면,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선수인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보면서 손자병법이 떠올라요. 손자병법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기가 많다? 후방에 지원이 있다? 아니면 엄청난 이 백그라운드가 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략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는 전략을 잘 가지면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전략을 그대로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전략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 그리고 스페이스, 스피드. 예,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가요? 원문을 얘기할게요. 손자병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타이밍, 정확히 타이밍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출기불이. 나갈 출자에 안 입을 자, 의도할 의자. 상대방이 전혀 의도하지 못한 시간에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 시간이라는 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볼을 차더라도요, 언제 찰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구에서 패스를 한다. 언제 패스를 하고 언제 이 골대에다 집어넣을 거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골든 타임과 일반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찾아내는 건 전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시간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두 번째, 스페이스. 어디로 찰 거냐? 예, 공간 능력입니다. 이 공간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사각형 축구장에 어디로 찰지는 수없이 많은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손자병법으로 따지면 어느 공간을 차라 그러냐? 공기, 무비, 공격하라, 어택. 없을 무자에 준비할 비자. 상대방 수비가 준비 안 된 빈 곳을 찾아 그 공간으로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있으면 골든 스페이스도 있다. 모든 구기 종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구든 배구든 축구든 결국은 상대방 수비가 예상치 못한 그 골든 타임에 준비 안 된 골든 스페이스를 향해서 차고 들어가면 결국은 막아낼 수 없는 득점을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스피드래요. 그러니까 어떤 속도로 차느냐. 그래서 스피드도 여러 가지입니다. 왜 자동차도 1단, 2단, 3단, 4단이 있듯이 그때 따라 슬로우 킥이 있고 패스트 킥이 있어요. 배구도 A 킥이 있고 B 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르다는 것만으로는 스피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 준비 안 된 그곳을 향해서 상대방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손흥민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제가 손흥민 명골 장면을 쫙 모아놓은 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가 나타나면 저 손흥민이 장군감이다. 내가 얘기한 걸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어떻게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상대방이 준비 안 된 빈 곳을 찾아내서 상대방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그 공을 차고 들어가는가. 아마 손자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게 손흥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전략인데 문제는요. 손자병부터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래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 병법, 우리가 무경칠서라 그러는데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병법, 육도, 삼약, 울료자, 이공문대, 일명 빅세븐 병법서 7권을 다 읽었어요. 그럼 이 전략이 나올까요? 놉니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몸이 알아요. 머리가 아니라.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예. 정말 연습 많이 한 거예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연습과 반복된 그 노력이 결국은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과 속도의 3대 전략을 온몸으로 익혔을 거고, 상대방 선수의 눈빛, 바람의 속도, 상대방 선수의 움직임이 동시에 빅데이터로 읽혀져서 거기서 최적의 시간과 공간과 속도를 만들어내서 자기도 모르게 발로 공을 차는, 설명하려면 못할 거요 아마 손흥민 선수한테. 그건 내가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끊임없는 현장에서 뛰어서 만들어낸 내 온몸이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 분석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해내는데 몸의 단단한 체력,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남들과 차별화된 선수로서 150억이 아니라 1,500억 가치도 있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 좀 고전으로 손흥민 선수를 풀어보면은, 이분을 찾아보니까 제가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요즘 말로 하면은 왜 그 유소년 축구팀 뭐 이렇게 명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비주류도 많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손자병법에 그래요. 절박한 자만이 이긴다.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장군이고 할아버지도 장군이고 엄청나게 온실에서 자란 장군들은 나가면 다 깨진대요. 정말 바닥에서 기어본 사람이 장군이 됐을 때 그 절박감이 있다는 거라. 손자병법에 그래요. 파부 침주, 깨트릴 파자에 솥부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밥해 먹을 솥을 내 손으로 깨트리고, 침몰시킬 침자에 배주자, 내가 타고 올 배를 내 손으로 침몰시켜서 이번 전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여기서 지면 난 더 이상 밥해 먹을 솥도 없고 타고 돌아올 배도 없다라는 그 절박감이 있으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도 그 절박감을 느꼈던 선수일 거예요. 뭐 국가대표로 크게 활약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비주류가 갖고 있는 서름을 손흥민 선수가 같이 공감했고, 그리하여 그 바닥의 그 절박감 속에서 정말 저 야전에서 들국화처럼 그 비 오고 바람 부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 절박감을 인정하고 거기에 디딤판으로 삼아서 결국은 그러한 꽃을 피워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선수란 좋은 온실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곳에서 절박감을 기반으로 하여 끊임없는 연습과 그리고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서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가장 온몸으로 정보를 읽어내고 내 머리보다 먼저 내 몸이 반응하는 그런 어떠한 그 전략을 내 몸이 읽어내고 실행해내는 그런 선수만이 진정한 그 판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손자병법으로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전략적 또는 그 절박감 속에서 핀 꽃이라는 그런 대안을 갖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 화이팅! 제가 응원하고요. 더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3분 고전으로 세상 읽기 박재희였습니다.